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2026년도에 과연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자, 어떤 부분, 이 두 가지, 과연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12월 31일도 그렇고 이제 12월 30일도 그렇고 뭐다 TQI의 2026년 양자 산업 전망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QAI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텍사스 퀀텀 이니셔티브죠. 그래서 텍사스의 양자 관련된 이런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이 TQI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텍사스주에서 이런 양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온큐가 과거에 이 텍사스주에서의 이런 이 양자 이니셔티브가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급등했을 만큼 TQI의 어떠한 모멘텀과 함께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이 TQI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텍사스 반도체 혁신 기금을 자꾸 어디로 밀어넣고 있어요. 텍사스 이 TQI에다가 자꾸 밀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말했듯 텍사스라는 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내에서 봤을 때 이 미국 정부 내에 미국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뭐다? 양자 투자 주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주가 정말 공격적인 양자에 대한 부분 투자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들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기 때문에 이번 TQI의 이런 26년도에 대한 이 시장 전망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현재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이 3대 핵심 동력으로서 지금 이미 삼아버렸죠. 그래서 실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연방보다는 텍사스주가 더 빨라요. 그리고 현장에 적용되는 것들도 사실상 미국의 이제 연방보다는 텍사스주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런 3대 핵심 동력을 가지고서 이미 정책을 쏟아 넣고 있고, 패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도 이제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 안보의 핵심 거점을 지금 이 텍사스로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양자 관련되는 내용을 볼 때는 이런 텍사스 관련된 이런 법안이라든지 최근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오늘은 제 사담을 그냥 다 빼고 TQI가 과연 이번에 그래서 TQI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확한 내용, 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퀀텀 인사이더에 가가지고 이 뉴스를 직접 좀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BTQ처럼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인사이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좀 애매한 게 2026년도 그냥 보기 쉬울 거예요. 그냥 번역 누르면 됩니다. 번역 이거 산업 정망에서 뭐 이렇게 이걸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술 전문가 예측.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많거든요. 직접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요약해서 그냥 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양자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26년도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봤을 때 이미 너무 공통점으로 다 대답한 게 똑같아요. 26년은 제가 이거 최근에도 사실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25년도에 우리가 입증한 거는 양자 기술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미 입증 끝났다라 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많은 이 기술자들도 이미 질문은 끝났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
어디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경제적 가치를 낼 것이냐. 상업적 증명은 끝나는 단계다. 상업적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보통 상업적 증명 단계로 이제 26년도에는 넘어가는 해가 될 것.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언젠가 쓰일 기술이다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일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보안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항공, 공항 이런 부분도 다뤘고. 그래서 26년도에는 보도 이 개념 증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급증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 증명과 함께 양자에 대한 기술이 꾸준하게 발전하면서 뭐 한다. 정확도도 향상되고 비용 시간도 감소하면서 이런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오류 개선이라든지 아키텍처 프레임 발표 이런 것들. 26년은 그런 해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두 번째로는 이 공통점 세 가지예요. 방금 첫 번째 공통점이 기술적으로 개념 증명과 함께 더 추가적인 발전한 한 해.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구실에서 나온다라는 언론 뉴스 많이 봤잖아요.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가 연구실에서만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략 인프라로서의 투자. 이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민간 협력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이 기술적으로 두 번째 공통점이고 사람들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재 생태계 본격적인 성장.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우리가 가능 한가리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한다. 이 대학 내라든지 이런 기술 정규과정 확대 및 등록을 하면서 인재를 계속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가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양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이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IT 버블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뭐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생겼어요. 컴퓨터실이. 컴퓨터 수업이 생기고 이제 학교 끝나고 뭐 워드 프로세스, 뭐 워드 뭐 실기하고 뭐 컴퓨터 교육을 그때 붐이 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도 이런 그 과정을 겪고 양자도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가들이 26년도를 예측하는 세 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과 개념 증명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고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 거고 그 다음에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더 확정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이제 각각의 좀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양자의 가치가 이제 어디서 결정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건 누가 하는 보안이죠, 보안. 그러니까 나중이 아닌 지금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리스크로 전환하는 게 양자 해킹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양자에 대한 전환 투자를 그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양자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초전도 있고 뭐 광자 기반, 뭐 이온 트랙 기반, 뭐 다양한 기반에 이제 양자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접근법이 이제 살아남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자가 가능한가 증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으로도 증명해보고 이 방법으로도 증명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증명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살아남는 이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유망하게 보는 게 초전도와 이온 트랩이다라는 거고 그럼 이 초전도와 이온 트랩을 활용한 이제 뭐가 된다? 집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와 이온 트랩을 통한 양자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얽힘 교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해서 더 키워나가는 그런 26년은 한 해가 될 거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죠.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결국에 하드웨어가 성장하고 나면은 마지막은 누가 된다 했습니까?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가 된다 했죠. 그래서 26년 역시도 뭐가 된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일단 전문가들이 현재 26년도 그 시장을 내다보는 기술적인 관점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적인, 그래서 기술 말고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해요. 사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를 하라는 거의 연장선이에요. 왜? 얘네들이 얘기한 게 공통점이 이겁니다. 26년도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을 모두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 첫 번째로는 가속화라는 게 뭐다?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점차 더 빨라질 거, 점차 더 성장할 거라는 게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뭐도 받쳐줘야 된다.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재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왜? 아무래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니까 모든 기업에 이걸 투자를 하기에는 제한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재조정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M&A 전략이라든지 전략적 투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도 잡고 자본도 잡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뭐다? 기술 가속화의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고 시장이 재조정의 징후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은 분명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 가속화하는 과정에 자본이 부족해는 타이밍이 분명하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 벤처 캐피탈이 넘어 산업 자본이 투자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실제로 이런 게 보면은 이걸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예측했던 기술적인 부분 다 맞았어요. 시장이. 근데 하나 못 맞췄던 게 그래서 양자 기업들이 IPO를 활성화할 거라 생각했더니 생각보다 자본이 더 신중해지는 이 부분의 재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상보다는 뭐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자본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 컨티뉴엄이라든지 허니웰 얘네들도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상장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보면은 얘네들도 현재 이 자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 않나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양자 이 자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선 또 뭐까지 해야 된다? 기술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이 되면은 양자 우위는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양자 우위 발표할 때마다 양자 관련주들이 급등했잖아요. 이제는 양자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양자 우위는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많이 발표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양자 우위만 가지고서는 투자 자금 이런 것들도 확보도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제 산업 전체 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 우위 입증 단계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 2, 레벨 3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기술력도 아까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다? 26년도는 옥석가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술력도 증명해야 되는 거고, 이 기술력을 통해서 뭐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이 재편이 될 거다. 재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대형 펀드 라운딩은 줄어들 거고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소형 펀드 라운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재조정에서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이 부분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나와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양자 경쟁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술 통제라든지 인재 및 허브 경쟁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도 갖춰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냥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년에는 옥석 가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면 좋다라는 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다? 전례 없는 기술적 가속은 엄청난 기회를 창출합니다. 동시에 냉정한 시장 재조정은 새로운 위험과 경쟁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기술만 가지고서는 기술 좋은 회사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만 있으면은 다음 사이클 주도권을 상실해요. 그래서 기술과 자본,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업이 26년 양자의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게 뭐다? 아까 했다시피 텍사스 퀀텀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그냥 요약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글로 읽어보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퀀텀 인사이더 가가지고 그 뉴스 일일이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요약해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얘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 딱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딱 요약하면은 한 줄, 그냥 옥석 가리기 할 거다. 가 한 줄 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